전남도 동부권 통합청사가 순천 외국인 학교 부지에 들어서면서 지지부진했던 외국인 교육기관 유치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이에 맞춰 외국인 학교 유치와 활용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여순 사건 재심 청구의 근거가 됐던 군사재판에서 사형을 판결받은 희생자들의 명단이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판결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여러 언론 보도도 해당 자료와 함께 법원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면서 내년부터 300g 미만의 참문어는 잡을 수 없습니다. 어민들은 지나친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고흥에서 여수 간 연륙 연도교 개통을 앞두고 고흥군이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략사업 추진에 나섰습니다. 고흥에서 여수 마라톤 대회와 남열 해돋이 둘레길 걷기 축제 등 26개 사업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여순 사건 당시 군사재판에서 사형을 판결받은 희생자들의 명단이 오늘 처음으로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최근 여순 사건 재심 청구의 근거가 됐던 바로 그 자료인데요. 이런 형태의 재판이 최소 10차례 이상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재심을 지원하고 있는 학계와 시민단체들은 이 자료들을 법원에 제출해서 단지 공소기각 여부를 넘어 명확한 유무죄를 밝히는 재판을 해야 한다, 이렇게 촉구할 예정입니다. 국가의 책임을 좀 더 정확하게 따져보자는 취지입니다. 자세한 내용 조이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순 사건 당시 민간인 군사재판을 진행했던 호남 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가 1948년 11월 14일 작성한 판결 집행명령서 3호입니다. 여순 사건 희생자이자 재심 대상자인 고 장환봉, 이기신, 신태수 씨 등 256명의 이름이 나열돼 있고 이 중 102명을 사형에 처한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국가기록원으로부터 해당 문서를 받은 고 장환봉 씨의 딸 장경자 씨는 이 문서를 통해 아버지가 군사재판으로 희생됐다는 사실을 알고 국가를 상대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4월 29일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 이후 관련 자료조사에 들어간 재심대책위원회는 다수의 언론 보도 자료를 통해 당시 민간인에 대한 군사재판이 적어도 10차례 이상 있었다는 기록을 찾아냈습니다. 대책위는 이를 토대로 당시로서는 일반적인 형태의 군사재판이 실제했다고 미루어 볼 수 있기 때문에 규범적인 의미의 재판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미 군사재판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 상황에서 통해서 우리는 확인했고, 이걸 통해서 재판부가 공소기각 판결이 아닌 정확한 유무죄 판결을 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제주 4.3 재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의 근거가 됐던 공소 제기 절차의 위법성은 여전한 숙제입니다. 공소 제기 절차가 위법적일 때 재판부는 공소기각 판결을 내릴 수 있는데 유족들에 따르면 당시 재판은 희생자의 유족들에게 기소장을 전달하지 않은 위법적인 재판이었기 때문입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오는 24일 재심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관련 자료 채택 여부를 따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조이원입니다. 전라남도 동부권 통합청사의 입지가 순천 외국인 학교 부지로 확정되면서 관심이 뜨겁습니다. 8년째 지지부진한 외국인 학교 부지 활용에 통합청사가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전남 동부권의 첫 외국인 학교라며 캐나다 메이플립 학교가 순천 신대지구에서 기공식을 가진 건 지난 2011년. 하지만 학교 건립은 무산됐고 지난 8년간 외국인 학교 유치가 진행됐지만 성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이곳 외국인 학교 용지가 전남도의 동부권 통합청사 입지로 확정되면서 돌파구가 생겼습니다. 통합청사는 전체 부지 가운데 25% 면적에 건립됩니다. 앞으로 전남도의 지구 단위계 변경 승인 절차를 거쳐 공공청사가 들어서게 됩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기자회견을 갖고 동부권 통합청사가 행정기관으로서 기능을 넘어 지역 통합 발전과 화합의 상징물이 되도록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동부권 시군 입장에서는 다소 아쉬운 면이 없지 않겠지만은 동부권 통합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 말씀 올립니다. 관건은 전남도 동부권 통합청사 건립이 8년째 지지부진한 외국인 교육기관 유치에 연계 효과를 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학교 유치와 활용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어 그 결과도 주목됩니다. 전라남도 제2청사 유치가 확정됨에 따라 신대지구 활성화와 더불어 외국인 학교 유치에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남권의 교통 요충지로 주목받고 있는 순천 신대지구. 동북권 통합청사가 외국인 학교 유치의 새로운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여수 이순신 광장에 설치된 고 이희호 여사 분향소에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여수 갑을 지역위원회가 오늘부터 설치한 분향소에는 주철현, 정기명 갑을 지역위원장과 서완석 여수시의회 의장 등이 합동으로 분향을 마쳤습니다. 순천시와 광양시도 연양동 좋은프라자 광장과 시청 야외 공연장에 각각 분향소를 설치해 조문객들을 맞고 있으며 각 분향소는 발인일인 14일 밤 9시까지 운영됩니다. 고흥여수관 연륙연도교 개통을 앞두고 고흥군이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략 수립에 나섰습니다. 고흥군은 올해 말 고흥여수관 연륙연도교 부분 개통을 앞두고 온오프라인 홍보와 고흥여수관 마라톤 대회, 남열해돋이 둘레길 걷기 축제 등 26개 사업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고흥군은 연륙연도교 개통을 계기로 친절하고 청결한 관광 이미지를 알릴 수 있도록 행정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소통해 상승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여름철 문어잡이철을 맞고도 지역 어민들의 마음은 무겁습니다.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법이 개정돼 내년부터 300g 미만의 참문어는 잡을 수 없기 때문인데요. 어민들은 지나친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여수 앞바다에서 단지를 이용한 문어잡이가 한창입니다. 모터에 줄을 걸자 펄에 묻혀있던 문어 단지들이 물 위로 올라옵니다. 단지 안에 진흙과 함께 있던 문어가 튕겨져 나옵니다. 문어의 습성을 이용한 전통적 어업 방식입니다. 어민들은 당장 내년이 걱정입니다. 300g 미만의 참문어 어획을 금지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어민들은 짧은 시간 빠르게 움직이는 단지 어업의 특성상 일일이 300g을 구분해서 조업하기 어렵다며 이 같은 시행령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럼 문어가 알다시피 여기서 빠져나와요. 빠져나오면 저렇게 들어가요. 물칸으로 들어가는데 기도선이나 누가 와가지고 한 마리 꺼내봐라 그래갖고 제일 작은 꺼내면 300g 이하가 된다는 거지. 그럼 우리는 오늘 범죄자예요. 또 문어만 잡아야 하는 단지 어업인들이 다른 물고기도 함께 잡을 수 있는 통발 어업 등과 동일한 기준으로 규제를 적용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통발이나 그다음에 선상 낚시하시는 분들하고는 또 달라요. 우리 그 문어단지 어구어법이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편의에 서서 그냥 무조건 300g을 정한다는 자체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지.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참문어 어획량이 10년 전에 비해 절반 가까이 줄어든 상황에서 참문어 어획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또 300g이라는 포획 제한 무게도 작은 문어가 잡히는 단지 어업에 맞춘 기준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입법 예고 단계인 만큼 어민들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수렴해 시행령 내용이나 적용 시기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과 관련한 시민단체와 광양시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백운산 지키기 협의회는 최근 백운산 서울대 무상양도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 면담을 요청했지만 정연복 시장이 이를 거절했다며 시민사회 의견에 좀 더 귀 기울여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광양시는 시민단체가 사전 약속 없이 일방적으로 방문했고 국립공원 지정을 포기한 적이 없다며 지정을 반대하는 시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명했습니다. 여수시의 만흥지구 임대주택 조성사업 계획에 대해 시의회가 강하게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시의회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전체 의원 간담회를 열어 논의한 결과 명품 관광휴양지구로 조성해야 할 지역에 부적합한 개발 방향이라는 의견이 대다수였다며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의원들은 특히 원도심 공동화가 심각한 상황이고 웅천 소재지구 등의 택지 개발이 진행 중인데도 또다시 임대주택을 조성한다는 것은 원도심 공동화를 부추기는 행태라며 반발했습니다.
여수시는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만흥동 일대 47만 제곱미터 부지에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 조성 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장기 집회로 인해 소음 등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1인 시위를 하던 주민이 집회 관계자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바로 이 상황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는데 경찰의 초동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평군청 앞에서 1인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장한 체격의 한 남성이 다가오더니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39살 신모 씨의 얼굴을 때립니다. 넘어진 뒤에도 폭행은 계속 이어집니다. 갑자기 1인 시하고 있는데 갑자기 와서 폭행을 했고요. 외국인을 사서 죽이겠다 살해의 위협도 하고. 이 남성은 지나가던 경찰차를 자신이 멈춰 세운 뒤 싸움을 했다고 말합니다. 경찰차가 후진해 사건 현장에 온 뒤에도 경찰이 보는 앞에서 몸싸움을 계속 유도하기도 합니다. 한참 뒤 경찰차에서 내린 경찰 한 명이 이들 곁으로 다가왔지만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고 핸드폰만 만지작거립니다. 저한테 온 것 같은데 그 사람도 별 제지를 안 하고 그냥 쳐다만 보고 있었죠. 무서웠는데 경찰도 가만히 있었으니까. 피해자가 인도에 나뒹굴고 난 뒤에야 여러 명의 경찰이 다가와 뒤늦게 피해자 상태를 살핍니다. 경찰의 미온적 대처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당시 사건 정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40살 A씨를 상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대만 관광객을 태운 대형 크루즈선이 오늘 여수에 입항했습니다. 14만 톤급 마제스틱 프린세스호를 타고 오늘 오전 여수 엑스포항에 도착한 대만 관광객 3,900여 명은 오동도와 순천만 등 주요 관광지를 둘러본 뒤 오후 6시쯤 다시 대만으로 출항했습니다. 올해 여수에 해외 크루즈선이 입항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로 연말까지 4척의 크루즈선이 더 입항할 예정입니다.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고흥경찰서는 어제 오전 4시쯤 고흥군 금산면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아내 58살 B씨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61살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술을 마신 A씨가 가정불화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을 비롯한 전국 7개 경제청이 경제자유구역 발전을 위한 공동 건의문을 채택하고 이를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전국 경제자유구역청장 협의회는 건의문에서 공항과 항만 배후단지를 경제자유구역청이 주도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관리권자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일원화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